네, 수면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코스피 2,548포인트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37%가량 상승을 했는데 2,550선에서 좀 튕겨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힘을 모아서 내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관찰해보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현재 조금씩 힘을 잃었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좀 로봇주들이 요새 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와중에 현재는 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좀 힘을 잃어서 745포인트까지 내려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통틀어서 한화그룹주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방산이면 방산, 조선이면 조선에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특이점에서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이호근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들. 자, 이제 오늘장 한 줄평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하거든요. 매니저들은 어떻게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호근 매니저님 먼저 한 줄평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장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제 한 줄평은 전반전 끝, 이제 후반전 시작 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전반전에 좀 잘 나갔던 종목들이 이제 약간 조정에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로봇하고 일부 이제 종목들 이런 식의 이제 종목들은 약간 이제 단기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차익 실현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새롭게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을 쫓아가서 매매할 때는 상당히 좀 어렵지만 새로 시작하는 종목을 잘 잡는다면 지난번 로봇을 놓쳤다면 여기서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후반전을 잘 준비하자. 이렇게 한 줄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이제 후반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특이점에서는 이제 퓨리오사 관련해서 뭐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특이점에서는 조선, 세 번째는 이제 재건 이야기 오늘 나눠볼 생각인데 특이점에 후반전에 포함된 종목이 있습니까? 후반전에요. 네. 일단은 뭐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전반전, 후반전 다 가는 것 같고. 조선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후반전에 이제 새롭게 지금 보는 종목으로는 오늘 전력기기가 조금 눈에 들어오고요. 전력기기. 네. 그다음에 또 종목이 몇 개 있었는데 갑자기 네. 일단 엔터주도 좀 좋아 보이고요. 네. 지금 하여튼 뭐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걸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제가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후반전을 준비해보자고 했으니까 오늘 아마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면은 이호근 매니저가 지금 여기를 보고 있구나. 이거 한번 참고해봐야겠다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의 한 줄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평은 테슬라가 올렸고 애플이 달랬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유럽이랑 그쵸.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추세를 이탈하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테슬라가 빠지다 보니까 뭐 SOS랩이나 퓨런티어나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같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았고 오늘 장에서는 또 로봇 관련 종목들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시장을 애플이 최근에 이제 중국 알리바바 손잡고 AI 개발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관세 이슈가 부각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반도체 뭐 삼성전자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고요.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향후에는 지금 뭐 EU도 300조 투자해서 AI 산업에 투자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향후에도 바닥에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스터디하시고 또 제 무료 방송 오시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현황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면은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의 한 줄평도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한 줄평이 외국인 삼성전자 매수 느낌이 참 좋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삼성전자 그래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동글뱅이 친 부분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거래량으로 본다면 약 180만 주 정도를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왜 삼성전자를 매수한 느낌이 좋다라는 말을 했냐면 이제는 그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줄기차게 우리나라 주식을 작년에 7월달 이후로 부정적으로 보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환율도 안 좋아서 심지어 우리나라가 뭐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라는 게 유튜브도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우리나라 그 동학개미들이 서학개미로 국장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그 매수의 의미는 우리 전체적인 시황에 본격적으로 이제 불을 붙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전문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오늘 한화 시스템의 그 상한가를 말아버리는 그 힘, 저는 엄청나게 그 힘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우리 증시에 우리 한국장이 미국 그 장에 먹을 것보다 저는 수백 배 먹을 게 많다. 그래서 서학개미요. 이제는 한국장으로 오셔가지고 특히 우리 스치면 상한가에 오셔서 지금 우리 조규준 매니저 수익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전문가들 수익이 좋겠죠. 그렇죠. 그런 릴레이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서학개미 여러분 스치면 상한가 주목해 주세요. 네. 어텐션 플리즈. 스치면 상한가. 자, 외국인 삼성전자 매수 맞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오히려 박병주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것도 느낌이 저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삼성전자 가끔 매수 들어오면은 그때 우리 장 되게 좋을 때 삼성전자도 들어와서 이게 좀 아사모사하게 묻혀가는 감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막 좋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시장이. 하지만 이럴 때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다? 이거는 우리 증시를 산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더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해보면서 한 줄 평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바로 특이점 들어가서 내일 시장 전략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메타와 퓨리오사 AI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리오사는 또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했던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는 오늘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메타가 왜 퓨리오사 AI를 마음에 들어 하냐? 지금 메타 입장에서도 이 메타가 만들고 있는 라마 3에 최적화된 AI 반도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확실한 수급,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상태인데 여기서 퓨리오사 AI가 만든 레니게이드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하진 않았습니다. 인수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창투사들이 정말 모처럼 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박병주 매니저님. 네. 자, 오늘 뭐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창투사들이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네. 저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와, 오늘 장 마감 때까지 이게 상한가가 안 풀리면 오늘 스치면 상한가 방송에서 박병주 매니저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상한가입니까? 가짜 상한가입니까?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먼저 결론 말씀드린다면 오늘 그 DS 인베스트먼트 상한가는 진짜 상한가입니다. 찐이다. 점 상한가입니다. 근데 점 상한가 중에서 가장 양질인 잔량이 무려 1,800만 주가 쌓였는데 그거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 이 작업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AI 쪽으로 지금 딥시크가 열풍을 몰아쳤는데 그동안에 이제 AI 같은 경우는 미국이 주도하는 고성능 고가의 AI 시대에서 이제는 AI 대중화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제가 그러면 이제 오늘 그 퓨리오사에 해당되는 그 칩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약간 좀 어둡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보시면은 그 엔비디아처럼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퓨리오사가 준비한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요 칩이 이제 되겠는데 요 비슷한 요게 이제 엔비디아가 TSMC를 통해서 패키징에서 나오는 데이터 순트 구축하는 그 칩이 그거하고 모양이 이제 비슷한데요. 요것에 대해서 메타가 상당히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데 신문 기사에 의한다면 잘하면 올해 2월 말 정도에 인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퓨리오사의 지분을 AI 지분을 갖고 있는 DS 인베스트먼트의 주가의 힘을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인수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신문에 나온 내용만 우리가 해석하지 말고 행간의 의미를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메타나 이런 회사들이 자기에 맞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는 범용이거든요. 즉 딥러닝 할 때 우리가 이제 챗 GPT에서 내가 요구하는 답을 요구할 때 질문을 하면 그 거대 언어 모델이 수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걸 학습해서 나오는 수준이죠. 그러면 앞으로 AI 시대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자료를 보여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픈 AI가 상상하는 5단계의 AI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 열풍을 몰아쳤던 것은 대화형입니다. 이거는 LLM이라 해가지고 수많은 언어를 압축해서 답을 뽑아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돈이 안 되잖아요. 예. 그거를 이용해서 그 칩을 이용해가지고 로봇에다 이렇게 넣었을 때 로봇이 움직이려면 이것 암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추론형이죠. 그러니까 박사급의 AI가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는데, 그러면 추론이라는 우리가 학습할 때는 그냥 엔비디아의 GPU를 넣어서 그냥 그 언어를 돌려가지고 학습을 해서 엔비디아 칩이 필요한 범용 단계였어요. 그러나 추론의 단계에서는 각 회사별로,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메타나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각자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추론이라는 건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AI 칩도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메타가 우리나라의 피오리사 AI를 인수하는 그 목적도, 엔비디아 또 너무나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예. 내가 보면은 그 젠슨왕한테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느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 나 아니면은 AI 따라올 수 없어. 협박을 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딥시크가 나와서 비용도 덜 드는 AI 모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서서히 이제 준비를 한 상태에서 피오리사 AI를 메타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자, 만약에 인수가 성사되면 어떤 폭풍이 몰아칠까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 스타트 업체들도 지금 이런 AI 칩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KT도 지금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풍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수했을 때는 제2의 피오리사 그리고 DES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이 계속 우리 시장을 몰아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특히 스치면 상한가 이 시간을 주목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서 인수가 된다면이라고 해서 뭐 창투사 외에도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잘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 인수가 언제 되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박병주 매니저님, 네. 지금 이 창투사 종목들이 진짜 상한가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당분간 좀 연속성은 지속된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종목의 제가 오늘 상한가 상황을 봤어요. 근데 아침부터 가장 강력한 상한가는 뭐냐면 점백이라고요. 그냥 점으로 상한가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잔량이 1,800만 주였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 제가 이제 그래프 흔적을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작업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진짜 점상한가는 이거 진짜 백이다. 그렇지만 오늘 한화 시스템은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속성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매니저님들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여기 좀 조심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여파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메타가 이제 피리오사 AI를 인수하기로 이제 지금 인수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기업만 인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창투사 관련 종목들도 또다시 약간 과거에도 우리가 뭐 야놀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렇죠. 뭐 상장 기대감 때문에 창투사 관련 종목들이 막 오르고 그랬었거든요. 이번에도 피리오사 AI가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창투사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훈풍이 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메타가 인수하려는 기업이 팹리스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뭐 팹리스 업체들이 뭐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고 오히려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지만,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들도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HBM 위주로 움직였지만 뭐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구안신 이슈 때문에 뭐 그쵸. 스마트폰이나 가전기기도 많이 팔리고 있으면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재고가 많이 소진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기존에는 HBM 위주로 올랐다면 이제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 칩 관련 종목들도 올라갈 여지가 매우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올해는 훈풍이 한번 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반도체까지도 우리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특이점에서 뭐 창투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 앞으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어떻게 투자 포인트 가져가야 되나, 내일도 잘 갈까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해봤고, 여기서 백이전 매니저님이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중점적으로 다뤄봐야 되는 것은 바로 반도체 업황은 이런 또 퓨리오사 AI 인수설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좀 잘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호근 매니저님. 네. 자, 이런 메타의 움직임들, 메타가 조금 더 가성비 있는 AI 칩, 자체 AI 칩을 만들기 위해 국내 기업들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주문형 반도체라든지 자체 제작을 하는 반도체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때 그런 그림에서 봤을 때 국내 반도체 업황의 수혜는 기대가 되십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딥시크 때문에 예. 이쪽으로 이제 전환하는 속도가 지금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지금 그 메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오픈 AI도 자기 자체 AI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아마존은 이미 지금 자기 자체 칩을 이미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빅테크들이 이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범용을 쓰기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칩을 지금 원하는 게 지금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AI 트레이닝 훈련 단계에서는 범용이 이제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제 그 커스텀 반도체로 넘어가면 ASIC 반도체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자체 칩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요 간단한 예로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에 이제 범용 CPU를 썼다가 자기네 자체 칩을 개발해 가지고 좀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거든요. 맥킨토시라든가 맥북, 그다음에 아이폰 뭐 이런 쪽에서 자체 칩을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딥시크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뭐 이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라 지금 소프트웨어나 그 솔루션 쪽도 지금 상당히 이러한 기회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는 이제 많은 돈을 들여야지만 이제 AI를 할 수 있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선입견이 이제 깨지면서 이제 많이 올라올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가 예를 든다면 과거에 검색 시장 할 때 엠파스 뭐 네이버 다음 뭐 엄청난 많은 우리나라가 IT 강국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이제 생겼었는데, 그리고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 그 수많은 앱이 만드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번에 AI 할 때는 너무 조용했어요. 근데 이제 그 딥시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거, 이렇다면 앞으로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금 새로운 이러한 생태계가 열린다는 거, 이 부분에서 어떤 많은 기회를 일단은 잡아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아까 앞에서도 이제 백인영 매니저도 반도체 얘기했지만 네. 이러한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어떠한 지금 반도체 그 소위 말해서 디자인 하우스나 이쪽 그 IP 기업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니면 이쪽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한 번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군다나 퓨리오사 AI가 또 팹리스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네. 우리나라 다른 팹리스 기업들도 이거에 대한 기대감 좀 받아서 주가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호근 매니저님.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아,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퓨리오사 AI도 팹리스 네. 기업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팹리스. 설계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른 팹리스 기업들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기대감 아니,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이번에 이제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팹리스가 좀 약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기업이 있었을까 했는데 이번에 딱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하드웨어 쪽, 만드는 쪽에서 좀 강점이 있지 않았나. 설계 쪽에는 좀 빈약하지 않았나. 근데 네. 이번에 이런 기업들이 나타났다는 걸 보니까 지금 앞으로 또 어떤 기업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오늘 생각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한 줄 평에서 박병주 매니저님이 삼성전자 느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입장도 지금은 어떻게 바라볼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문형 반도체 이렇게 늘어나고 자체 AI 칩들이 늘어난다면 삼성전자가 못 뺏어온 HBM 점유율을 여기서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오늘 외국인이 그런 부분도 좀 보고 매수했다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어찌 보면은 그 TSMC하고 엔비디아, SK 하이닉스가 삼각 동맹으로 삼성전자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그 TSMC 같은 경우는 그 CEO가 삼성전자 척결을 타도를 그렇게 외쳤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이 부분이 엔비디아하고 맞느냐 했을 때 과연 맞더라도 좋은 응답을 해 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번에 메타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GPU 말고 자기들이 스스로 개발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우리가 AI가 추론형 AI 그리고 또 피지컬 AI 시대에서는 이제 이제 자기 회사에 맞게끔 필요한 주문형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HBM 이제 3에서 4로 넘어갔을 때 삼성전자의 입지는 넓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그 부분들도 오픈 AI가 이번에 그 소프트뱅크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오픈 AI 삼각 동맹을 맺었다는 그 부분들이 이제는 엔비디아의 절대 강자 영역 모든 것들이 엔비디아 입김에 의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그 위치가 결정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서서히 저물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요즘에 안 가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역으로 본다면 이제 삼성전자의 시대가 왔고요. 저는 이보다도 좋게 본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잘 가는 그 PC 업체, 수리 업체가 있어요. 제가 예. 갈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올해 가을에는 AI 에이전트를 장착한 윈도우 12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내가 질문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올해 가을쯤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최근에 우리 전공정에 해당되는 반도체 소재 장비들, 예를 들어 뭐 동진세미캠이나 유닛 뭐 이런 회사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고기 부분하고 저는 맥락이 좀 많이 닿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뉴스를 찾아보더라도 그 얘기가 잘 나오지 않지만 네. 진짜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힘을 발휘할 때 큰 힘을 발휘하는 거는 컴퓨팅 시대가 윈도우 11에서 윈도우 12로 넘어가는데 윈도우 12는 이제 본격적인 컴퓨터 안에 AI가 장착된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게 온다면 정말 삼성전자의 그런 자리는 커질 것이다. 최근에 디램 가격이 오른 것도 그런 맥락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도 아까 반도체 집중해서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조금의 걱정되는 이야기도 하나 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관세 얘기, 어제 철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은 자동차 아니면 반도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조금씩 조심스럽게 만들고는 있습니다. 반도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관세로부터.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고사양 반도체 칩만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딥시크 이후에 저사양 반도체 칩도 제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역시 우리 국내 반도체 업체들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 쪽이거든요. 근데 중국 쪽에서 최근에 소비가 살아나면서 스마트폰, PC 수요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관세를 상쇄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윈도우 10 서비스를 종료하고 윈도우 11로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PC 교체 수요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PC 교체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글로벌 PC 판매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판매량도 더 늘어날 여지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물론 악재이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못 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 자체는 바닥을 찍고 1분기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업황만 보고 여러분들이 일단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관세 부분은 항상 변수가 되니까 이 부분은 항상 뭐 수치면 하는가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 네. 업데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만 25% 부과해서 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맞습니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업황 현재는 좀 중요하다. 이 부분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금 메타가 이 필요해서 AI를 인수하겠다라는 풍문이 돌면서 오늘 창투사들이 올랐고 이런 메타의 행보에 있어서 반도체 업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AI 소프트웨어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모두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 이 안에도 사실 우리가 봐야 될 섹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창투사를 보면 창투사를 봐야 되고 HBM을 보면 HBM이고 팹리스를 보면 팹리스인데 이호근 매니저님은 네. 좀 어느 종목을 좀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창투사는 좀 매매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반도체 쪽이 낫지 않을까. 근데 반도체도 이제 이번에 이제 팹리스 업체가 메타 쪽에 이제 이번에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사실 팹리스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반도체 팹리스 쪽보다는 반도체를 만드는 이쪽이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커스텀 반도체는 이제 그 고객의 맞춤형 그렇죠. 이러한 이제 반도체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주요하게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일단은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IP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주문형 반도체로 넘어가게 된다면 예. 좀 큰 활약을 할 가능성,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는 HBM을 중심으로 한 엔비디아 뭐 이런 그 생태가 형성이 됐다면 올해는 이쪽 디자인 하우스 IP 이러한 이제 반도체 쪽에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요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에 한번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네. 결국 이번 주부터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예. 결국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또 여기서 좀 기회를 좀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쪽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IP 디자인 하우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제 탑픽 종목을 종목이요? 언제 얘기해 주실 겁니까? 예. 저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요 기업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삼성전자는 뭐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주문형 반도체가 들어가면 이제 IP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고객의 맞춤형 IP를 커스터마이징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제 주문형 반도체가 됐을 때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상당한 좀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픈 엣지 네. 테크놀로지 듣는데 힘들었습니다. 네. 이호근 매니저님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네. 자, 삼성전자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서 제가 볼까요? 얼마나 마음에 요즘에 잘 나가 좀 이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이뻐 죽겠어요. 자, 보시면 그 삼성전자가 요때 한번 그때 한번 되게 여기서 빠졌잖아요. 그때 왜 빠졌냐면 그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그랬잖아요. 그때 그다음에 또 딥시크 얘기 나오면서 그랬었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관세 얘기, 폭탄을 얘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꿋꿋하게 관세 그거를 무시하고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그 악재를 딛고 올라가는 주식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결정타가 외국인들이 정말 이쁘게 오늘 180만 주 정도 넘게 샀거든요. 이 자리는 정말 좋은 그런 위치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쭉 보시면 약간 꽈배기를 만드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꽈배기를 만든다는 게 매집의 흔적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세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올라가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서학개미들이 한국에 올 것이고요. 한국장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황을 좋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도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돈을 버니까 이제는 또 투자를 하면서 선순환을 만드는 그런 고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이 종목을 내가 돈을 적게 벌더라도 이 종목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황을 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면 정말 올해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뻐 죽겠다. 박병주 매니저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는 박병주 매니저님, 하이닉스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이닉스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하이닉스 다음에 할 건데 하이닉스는 약간 덜 이쁘지만 하이닉스도 좋습니다. 아주 좋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제가 말하고 싶은데 한 종목은 선택을 하니까 오늘 삼성전자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오늘 뭐 제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주목해야 될 섹터 쪽에서는 뭐 가온칩스가 좋아 보입니다. 역시 이쪽. 마찬가지로 이제 디자인하우스 쪽이고요. 네. 삼성 파운드리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대주주로 있는 ARM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오래전부터 약간 이를 추진해 왔다라는 점에서 가온칩스가 좋을 것 같고, 차트 잠깐만 보시게 되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IP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 중에서 수급 상황이 그래도 가장 좋은 기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차트 보시게 되면 기간 수급이 최근에 가장 잘 들어오고 있고 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최근에 차트 흐름도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IP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 움직인다면 일단 가온칩스가 가장 선두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온칩스가 탑픽으로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온칩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지금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도 조선주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한 2주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조선 이야기를 한 5일, 6일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선주가 오늘도 달려갔고요. 지금 또 모멘텀이 계속 붙고 있습니다. 뭔가 좀 신선하게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조선주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뭐 불과 한 3달 전만 해도 그냥 뭔가 없이 슈퍼사이클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잘 대응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슈퍼사이클에 도움이 되는 뉴스들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군함건조 규제 완화를 준비한다는 내용으로 오늘 조선주들이 좀 더 움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네. 최근에 뭐 조선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푸시를 해줬고 콜을 외쳐주셨습니다. 또 어록을 남겨주셨어요. 조선주 이제 성장주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맥상통하게 잘 가고 있어요. 네네. 제가 아마 하나오션 이 종목 그때 월봉 차트를 좀 보여드렸었나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하나오션을 말씀드렸을 때 저 차트를 좀 많이 비교하라고 그랬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이번에 이제 급등해가지고 딱 10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하나오션이 이렇게 간다, 10배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하나오션 많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추천하고 많이 간 다음에 이거 내가 많이 갔다 이게 아니라 이거 많이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여전히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여전히 지치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조선주에도 약간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뭘로 구분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방산을 할 수 있는 기업하고 MRO. 그냥 조선만 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이제 방산 쪽은 그 MRO 쪽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일단 성장주로 좀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산주로 분류를 하는 거죠. 네. 지금 2022년부터 방산주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나 한번 기억을 되살리신다면 이번에 이제 새롭게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이제 방산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결국 그리고 이미 이제 수주는 따놓은 당상이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전화해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거 아직 숫자가 찍히기 전까지 못 움직이냐,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거의 뭐 큰 변수만 없으면 이미 확정적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먼저 반영이 되는 거고요. 오늘 그 조선주에 있어서의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LNG와 그 중심의 상승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딱 소위 말해서 이제 방산주 중심의 상승 흐름으로 조선주가 재편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을 보면 일단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가장 큰 수혜죠. 미국의 조선소가 없어서 방산 길이 열렸을 때 네. 우리가 그 하나오션은 이미 이제 필리 조선소가 있으니까 현대중공업 좀 어렵지 않냐 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그 미국 영토 바깥에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현대중공업에 상당한 그렇죠. 그 수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 당연히 오늘 급등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군함 엔진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STS 엔진. 요 세 종목이 오늘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선주의 이제 그리고 이제 필리 조선소의 짐을 갖고 있는 하나 시스템까지도 오늘 급등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조선주를 볼 때 단순하게 슈퍼사이클 자꾸 이거에 얽매이면 큰 시세를 놓친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이제는 조선주에 대해서 방산의 흐름.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과거의 사이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죠. 네, 이게 연봉으로?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하나오션 차트를 볼 때 어떤 걸 참고하면 좋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22년에서 드디어 이제 10배 딱 간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으로 마치 하나오션도 이제 이러한 모습을 그리지 않겠냐? 10배.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뭐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딱 3년만 제가 이 프로를 출연하면 하나오션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큼 가는 거를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방송이 시청률이 대박이 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다 알짜같이 깨알같이 스상 홍보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해주셔서 저 또한 아주 기분이 흐뭇합니다. 자, 그럼 이호근 매니저님, 네.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이슈가 너무 좋아요. 군함 건조 규제 완화가 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함을 만들고 팔아도 된다라는 조건이 네.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은 도크수를 늘려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네. 좀 들거든요. 근데 도크수를 늘리면 이거는 호재로 봐야 됩니까? 악재로 봐야 됩니까? 이게 막 그 과거에 이제 그 에코플로 BM이 유상증자를 해서 증설을 한다. 예. 보통 유상증자 하면은 악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막 호재로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그 얘기 유상증자 한다고 하면 막 급등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성장 초기에는 이런 이제 큰 돈들이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호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증설은 네. 호재가 된다. 그 다음에 아마 또 이제 그 HD 현대그룹도 이제 아마 미국의 조선소를 하나 인수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MRO 뭐 이런 전반적인 게 있기 때문에. 네.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그 MRO 시장이 연간 20조라는 거예요. 연간 20조인데 여기에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딱 두 기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독점적인 구조고 그리고 얼마나 이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잖아요. 이전에는 이제 오직 조선주의 사이클 이것만 계속 봤던 건데 이제는 1년에 꼬박 20조씩 배수리로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지난번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중국하고 배 격차가 지금 크게 벌어졌어요. 이걸 따라잡으려면 우리 그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 엄청 바빠질 거거든요. 그것만 우리가 상상을 해도 이 종목들이 얼마나 갈지 이게 이제 상상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이 오른 게 좀 흠이긴 하지만 네. 큰 그림에서 보신다면 한번 이게 크게 가는 거를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하시면 다음에 또 이런 종목이 나타났을 때 그쵸. 매수할 수 있다. 한번 공부 삼아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상 증권가에서는 이 조선주 같은 종목들이 증설을 할 때 악재로 반영이 된다라고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국내에서 본다면 도쿠스가 부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증설을 한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그래도 이호근 매니저는 이번엔 다르다. MRO가 붙어 있기 때문에 호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이클로 움직일 때는 이제 증설이 악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이제 사이클이 꺾이면 하니까.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백인현 매니저님도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같이 업황이 좋을 때는 증설이 호재입니다. 근데 뭐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호재이지만 나중에 또 업황이 꺾이게 되면 오히려 증설한 물량이 오히려 비용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조선 업황에서는 걱정할 때 아니다. 뭐 증설 자체가 오히려 호재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도쿠스 눌리는 게 큰 호재가 좀 될 수 있다. 백인현 매니저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들이 지금 다 엄청 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럴 때 기자재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용의 꼬리보다는 이제 뱀의 머리를 좀 선택해 보자라고 해서 기자재를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기자재 차라리 가는 게 좀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대형 조선주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이쪽을 집중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자, 일단은 오늘 그 시장이 올랐던 그 순서, 조선주가 올랐던 순서를 보면은 먼저 하나오션이 강하게 치고 갔고, 그리고 또 HD 현대중공업이 치고 가고, 그 다음에 STX 엔진 이 종목들이 세 개 치고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자재 종목들은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현재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주도주가 3인방이죠.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그리고 또 그 뭡니까? 한화시스템, STX 엔진인데, 그러면 이렇게 시세가 났을 때는 주도주가 좀 꺾이게 되면 옆에 있는 주변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세 흐름은 그런 연결선상에서 일단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번에 기사가 이제 우리들이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것은 기사 내용이 이제 우리 이제 그 미국 법이요.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발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조선 업체들한테 특히 군함을 만드는 업체들한테 수혜가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적용됐는데, 근데 제가 이걸 기사를 뒤져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2월 5일, 4일 날 이미 나왔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늘 아침에 2월 12일 날 시간차를 두고 왜 여기서 터뜨렸느냐? 딜레이가 좀 있네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괴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는 그 뉴스를 알고 살살살 사놓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탁 터뜨리면서 HD 현대중공업이 치고 가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 또 하나시스템도 덩달아 이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서 해본다면 주변에 있는 기자재 종목도 같이 탈까라는 건 일단은 보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변주니까, 주도주가 아니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단기적인 겁니다. 지금 아마 시청하신 분들께서 나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하나시스템이 상한가 쳤는데, 자, 그 종목 그동안 오랫동안 봤는데 오늘 상한가 거래량도 많이 실어가지고 신고를 쳤는데 내일 따라가야 될까? 하나오션을 따라 붙여야 될까? 그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그 기사 내용이 미국은 이미 2월 4일에서 5일 영자는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 뉴스를 오늘 터뜨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의구심을 보자. 그렇죠. 따라 네. 추격 매수는 조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오늘 우리는 다 보도로 나온 거지만 미국에서 나온 거는 일주일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딜레이가 돼서 뭐 사실 이렇게 주식이 올라갈 때 이유를 다 붙여가면서 올려가잖아요. 근데 이런 게 오늘 일주일 전 뉴스인데 오늘 붙여서 올라간다? 이런 거 우리가 좀 조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박병주 매니저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인트는 사실 지금 조선주가 펀더멘탈로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뭔가 센티멘탈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쭉쭉쭉 올라가는 거
않을까 싶은데 이호근 매니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지금 센티멘탈적인 부분도 많이 있죠, 조선주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이제 주가가 뭐 두 번 움직인다고 그러죠. 뭐 한 번은 기대감으로 일단 한번 점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빠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진짜 상승인데 그렇죠. 지금 일단은 이제 이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지금 실적도 안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거의 뭐 확실한 거니까 이 요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이 종목이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번 상승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오션이 얼마나 갈까 이거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뭐 그 엘리어트 파동에서 뭐 상승 일파를 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목표가를 산정하듯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하나오션이 이렇게 많이 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많이 간다는 거를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조선 기자재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방산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방산 쪽에 그 센서나 뭐 이런 주들이 오히려 더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방산이니까. 지금의 흐름은 뭔가 이제 조선에서 조선 기자재 원래 네. 우리가 원론적으로 내려가던 그 흐름 말고 네. MRO가 껴있기 때문에 방산 부품 쪽으로 빠질 네. 가능성이 있겠구나. 지금 아마 이제 하나 시스템이 지금 아마 이쪽에 투자하면서 아마 이쪽에서 좀 상당한 좀 기여를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 원래 이제 그 회사는 예. 이제 방산에 좀 특화된 네네네. 기업이니까. 네, 그래서 이번 상승에서 왜 이렇게 많이 간다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종목이 얼마나 가겠구나 이거를 이번 상승을 통해서 가늠해 보시면 아마 하나오션의 미래의 목표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미래 하나오션의 목표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니저님들은 기자재에 관해서는 굳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 제가 뭐 좀 딱 본 거는 이제 하나오션은 구경만 하고 STX엔진, 삼성중공업, 세진중공업 잘 키울래요. 뭐 이런 내용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도 기자재 굳이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지금 뭐 어차피 근데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무너지게 되면 기자재들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쵸. 일단 대형주를 기준으로 잡고 그게 너무 올라서 매수하기가 좀 꺼려지시는 분들은 저는 기자재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한국과 중국에 모두 선박 엔진을 공급하는 업체라고 하면서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연일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눌렸을 때가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 관련 업체들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우리 국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은 가장 좋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수준 물량을 가져가는 건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컨테이너선 위주로 수주를 하다 보니까 LNG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자재 업체들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도 LNG 관련 기자재 업체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만 짜신다면 기자재 업체들 쪽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기자재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밑에 있는 종목을 잘 봐야 되나 아니면 기자재 중에서도 대장을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되거든요. 기자재 쪽에서 어떤 종목 봐야 될지 한번 종목도 이제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자재 쪽에서도 먼저 아까 말씀하셨던 밑에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많이 올라오더라도 주도주를 봐야 되는지 말씀하신다면 저는 주도주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엔진 네. 일단 탑픽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LNG 관련해서 기자재 동성화이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수주 물량도 굉장히 많고요. 공장 가동률도 거의 풀로 돌아가고 있고요. 주력 생산 제품인 LNG 본행제 같은 경우에는 LNG 선박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동성화인텍이 LNG 선박 수주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액화천연가스 즉 LNG 같은 경우에는 LNG의 약 90%를 차지하는 메탄은 끓는 점이 영하 162도인데 영하 162도보다 더 높게 되면 오히려 부피가 팽창되어서 운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 영하 162도 아래로 떨어진다면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600분의 1만큼 운송하는데 더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NG 보냉제 생산하고 있는 동성와인색이 그쵸. LNG 기자재 탑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엔진과 LNG 보냉제, 자 동성 화이트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박병주 매니저님 기자재 종목 들어볼까요? 저는 한화 시스템을 준비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준비한 PTP 세 번째 자료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준비한 요거는 그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어요. 그쵸. 하나오션과 같이 그러니까 지분을 하나오션이 40% 그리고 한화 시스템이 60%를 했는데 맞아요. 지금 화면이 참 잘 나오고 있죠. 그 보시면 필라델피아 해군 기지 옆에 바로 필리 조선소가 있는데 그거를 인수했습니다. 대단한 선결지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승현 하나 회장 큰아들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서 인맥이 좀 작용했지 않는가라고 그렇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한화 시스템의 이 종목이 한번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참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 조 단위로 넘어가는데 오늘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상한가를 말았죠. 야, 우리나라 국장으로 우리 돈이 다 갔다고 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은 것은 처음 봤어요. 오늘 그냥 단숨에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저도 거기 아랫단의 그 원 부분에서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늘은 저도 일부 차익 실현을 했는데 자, 보시면 역사적인 신고점을 뚫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신고점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가지고 뚫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한화 시스템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오션의 이 자리의 느낌이 들어요. 하나오션도 저희가 37,000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이 하나오션이 제가 동글뱅이 이친 부분 있죠. 여기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동반시켜 놓고 앞에 있는 고점을 뚫어 놓고 눌림목을 주고 나서 거의 한 달 10일 만에 2배가 올라갔거든요. 지금 하나오션에 지금 나왔던 오늘 이 거래량은 신고점을 돌파시키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동반했습니다. 오늘 물론 약간 상한가는 좀 가짜 상한가 느낌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 3시 10분까지 계속 상한가를 말았다 풀었다 했거든요. 이런 상한가는 따라 붙으면 다음날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한가를 제가 가짜 상한가로 부르는데 그렇지만 오늘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다시 네. 가격이 3만 원 밑으로 눌러준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2의 하나오션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고 특히 제가 박병주 매니저가 계속 스치면 상한가나 또 무료 방송에서 계속해서 하나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오늘 장에서 한화 그룹주들 정말 대단했습니다. 뭐 하나 시스템 상한가 갔죠. 오늘 뭐 하나 투자증권, 하나 갤러리아를 13%나 뛰어 올릴 정도로 오늘 하나 그룹주들이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시점에서 하나 에어로, 하나 오션 모두 호재가 있어서 쭉쭉 올라가는데 순번상 시스템이 딱 오지 않았나. 이제 하나 시스템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이호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기자재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은 이제 방산이니까 STS 엔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오션 여전히 하나오션? 네, 하나오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재로 본다면입니다. 그래도 이호근 매니저의 원톱은 하나오션이고요. 네. 기자재까지 본다면 STX 엔진 방산이 껴있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특이점 지금 넘어갑니다. 열어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종전에 대한 이야기와 1200조 재건 시장이 열린다는 이야기가 모처럼 또 오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자, 이제 종전의 시간, 지난주에도 이 뉴스가 있었고요. 이제 딱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은 미넨에서 평화안보회의가 열립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또 트럼프가 한 얘기, 종전에 대한 코멘트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 이벤트 전략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14일 미넨 안보 회의에서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히토리오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우크라이나 히토리오를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종전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올해 이번 주 마지막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부각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사실 종전 관련 종목들은 트럼프가 집권 전부터 자기가 집권하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종전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딜레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종전 관련 종목들이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종전 관련 종목들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뭐 조선이나 방산주를 제외한, 그리고 전력 인프라를 제외한 전반적인 섹터가 조정을 받았지만 재건 관련 종목들은 조정 이후에 장 막판에 올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뭐 SG라든지 전반적으로 올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종전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수급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특정 섹터가 지속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로봇주라든지 뭐 우주항공 관련 종목이라든지 개별 테마가 연속성을 가지고 치고 나가기 조금은 어려운 장에서는 종전 관련 종목들처럼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여러분들한테 트레이딩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종전은 어차피 이루어지고 그 종전 시장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종전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해야 되고, 그리고 종전 관련 종목들 매수할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직접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 쪽 인프라 투자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약간 조금 종전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집권하게 되면 인프라 투자를 늘린다고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 경기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 매출 비중이 큰, 뭐 최근에 이제 HD 현대건설 기계나 HD 현대 인프라, 그리고 뭐 전진건설 로봇도 상대적으로 우리 재건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주가가 잘 선방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측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만 보지 마시고 미국까지 같이 보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충분히 더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꿀팁이 나왔습니다. 종전만 보지 말고 미국 인프라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같이 보자, 모멘텀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 보자라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또 이제 백인현 매니저도 전진 로봇 건설로 또 엄청난 수익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꿀팁 잠시 후에 우리가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박병주 매니저님, 아까 이제 백인현 매니저가 꿀팁을 또 이야기해줬습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건주들을 보면은 시간이 늦추면 늦춰질수록, 지금 네포트에 이렇게 재건이 오른 뉴스만 보고 네포트에 재건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일수록 테마성보다는 좀 시총 큰 기업, 무거운 기업으로 이럴 때일수록 가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저도 이제 오늘 방송을 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을 몇 면을 보았더니 그 관련 그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도 그래프를 만들어 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또 여러 가지 뉴스 플로를 조사해 보면 국내에 큰 그 법무법인 있지 않습니까? 뭐 태평양이나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법적인 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현지를 파견을 갔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법무법인에서 갔다고요? 태평양이나 율촌 이런 데 말이죠. 그 얘기가 작년에 그 가을부터 얘기가 나와서 범양 건영이나 이런 종목들이 그런 풍문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는 또 덤다나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특사가 일정이 이제 그 2월 14일, 15일 유엔으로 가죠. 유럽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일 날 가가지고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키로우 가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면서 설득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요 이거를 그 성사될 거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어지게 했던 그 트리거가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푸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인은 미국이었다. 그리고 또 북해에 있는 그 뭡니까 가스관을 터뜨린 것도 지금 뭐 음모론에 의한다면 뭐 미국에서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들고 있죠. 그 결국은 뭐죠? 미국의 어떤 군수 복합체 이제 거기 이익을 위해서 했지 않느냐라는 게 됐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런 부분을 이제 배제하고 이런 얘기 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 20대 청춘들이 이게 인도적인 관점에서 희생을 했느냐, 그 발언을 한다고 놓고 본다면 이제는 방향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 히토류
우크라이나에 많이 쏘여 있는 히토류 그런 부분을 또 노릴 수가 있다라고 또 생각하고요. 또 자기도 또 협상을 시켜가지고 노벨상을 파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그 종전 구상은 저는 순조롭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진일보한다면 네. 이 종전에 대한 그거를 재건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부흥도 되면서 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한테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전의 시간이 점점 다가왔고요. 좀 확고한 투자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접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박병주 매니저는 현재 시기에서 엎질러지거나 뭐 조금 우리가 생각한 그림대로 가지 않거나 하는 시나리오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 좀 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로가나 이쪽 종전과 관련된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은요 바로바로 종목으로 답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보고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호근 매니저님 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때 과연 어떤 주가 될지 저도 이제 일단 궁금한데 지금 이제 가장 이 재건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계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최근에 HD 현대인프라코어보다는 HD 현대건설기계가 더 잘 나가고 있죠. 그 이유는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중국 쪽 매출 비중이 그렇죠. 컸어요. 요즘 이제 좀 바뀌기 시작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이제 노콜 기업들이 워낙 지금 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는 인도하고 유럽의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이 됐을 때 아무래도 유럽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HD 현대건설기계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냐. 네. 그리고 좀 최근에 흐름도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기관이 많이 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고요.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이번에도 전진입니까? 네, 전진건설 로봇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전진건설 로봇은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인데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원하는 작업 현장으로 옮겨주는 특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 업체인 전진건설 말씀드리고 그리고 SG라는 종목도 괜찮습니다. SG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이라고 아스팔트 콘크리트라고 이제 도로나 교량을 건설할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할 때 도로나 교량 건설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SG도 여러분들한테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진 건설 로봇 SG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HD 현대건설기계 두 번 나오네요. 같습니다. 이호규 매니저 같은데 네. 자 이번에는 저는 요거를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좋아요. 그 볼린저 밴드라는 야, 악어입.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악어 입이 이제 어떻게 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이제 분기봉이에요. 분기봉. 자,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가 처음에 이 상태에서는 저항을 맞고 떨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제 입을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는 여기 첫 번째 있는 요 부분을 돌파하게 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현대건설기계라는 주가의 시세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구상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는 읽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종목이 최근에 일봉에서도 굉장히 그 기세가 억눌리지 않고 되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주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매기가 그쪽으로 쏠리면서 잠깐 밀리는 그런 기운이 나는데 오늘 경우 같은 경우도 밀리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그 트럼프 구상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어입 나왔습니다. 악어입 HD 현대건설기계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특이점 3가지 이슈 모두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나눠봤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조선 궁금하면 이호근 매니저님 어디로 가야 되죠? 네. 지금 이제 하나옵션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텐베거가 될 건가 그 시나리오를 오늘 공개해 드리겠고요. 그러면 하나옵션을 놓쳤다면 그다음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이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에 유튜브에서 이호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시에 하나옵션 놓치신 분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도 잠시 후 10시에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장 막판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가파르게 올라왔고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견조했었는데 그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향후에 반도체 좋을 겁니다. 관세 이슈랑 반도체랑 제가 묶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잠시 후 10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전력기기, 반도체 궁금하신 분들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병주 매니저님, 삼성전자 이야기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제가 삼성전자도 있지만 지난번에 그 하나오션을 작년에 12월 27일부터 한 6일 정도 네이버 박병주 밴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37,000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네이버 밴드 들어오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N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MBN 골드 박병주 무료 밴드라고 치시면 네이버 밴드를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장중에 하나오션처럼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타이밍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분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특별한 탑5로 넘어갑니다. 지금 넘어가시죠.